안녕하십니까. 서한방송의 이병철입니다. 서한방송은 첫 번째 주제 위생과 식품 안전을 가지고 오늘 제9강 가열의 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식품을 안전하게 할 목적으로 균을 사멸하기 위해서 가열을 합니다. 그래서 가열하는 방법이 초고온살균, 고음용살균, 그리고 저온살균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식품을 만들거나 조리하는 과정에 가열을 하는 것은 비단 식품의 안전 목적만은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섭취하기 좋게 식품을 변화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더욱 영양을 풍부화시키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번 강의의 초점은 식품 안전이니까 사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가열을 했을 때 유의사항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이제 그 뜨거운 것을 섭취할 수 없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 뜨거운 것을 그대로 포장을 할 수 없으니까 식혀야 됩니다. 이것을 냉각이라 합니다. 그래서 가열 후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냉각이 따라옵니다. 냉각을 잘 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균은 35도에서 가장 잘 이베스로 정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5도에서 온도가 떨어져서 10도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래서 내려올수록 정식이 서서히 둔화되다가 10도, 10도 같으면은 우리도 바깥 온도가 10도가 되면은 추위를 느끼고 이제 쌀쌀하기 때문에 활동이 둔화됩니다. 균도 마찬가지입니다. 10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거의 이제 활동이 둔화되어서 정식이 멈춥니다. 물론 그 온도를 냉장 온도로 아는데 냉장 온도에서 균이 정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서서히 정식합니다. 0도에서 10도까지 냉장 온도죠. 냉장. 균이 서서히 정식한다.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보관할 때 초기 균수를 아주 줄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열랩이라든가 혹은 진공 포장을 해서 그 보관을 하면은 열흘까지도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그 초기 균수를 줄이지 않은, 즉 청결이 되지 않는 식품 혹은 충분히 이제 밀봉하지 않아서 산소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이 좀 정식하기 때문에 3일, 4일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10도 이하는 균이 온도가 낮아서 정식이 정식하는 것이 이제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냉장 온도다. 그리고 이제 60도 이상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도 사우나 가셔가지고 60도 이상이 올라가면은, 처음에는 좋다 하다가 한 30분 이래 지나면은, 아이고, 너무 힘들다 하고 이제 사우나에서 나와야 되겠죠. 균도 마찬가지입니다. 60도 이상이 되면은 거의 이제 정식을 못하고 이제 그리고 사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도에서 60도 사이, 이것을 이제 위험 온도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열한 것은 60도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식힐 때 요 60도에서 10도 사이를 신속하게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냉각한다는 것은 10도 이하로 이제 떨어뜨리는 것인데, 그러면 얼마나 이제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되느냐. 위험 온도 구간은 2시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시간 내에 이제 통과시키면은
물론 뭐 그동안에 균이 이제 정식을 하지만은 많은 정식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일 목적으로 이제 가열을 해서 그럼 이제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냉각을 해야 되는데, 냉각은 60도에서 10도 사이를 2시간 내에 통과해야 된다. 10도에서 60도 사이는 위험 온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위상은 이 냉각을 하는 장소는 청결구역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식품이 냉각하고 있을 때, 그때 뭐 다른 식품을 가공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든지, 이제 혹은 그 냉각하는 장소가 청결하지 못하면은 그때는 오염이 다시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구역은 청결구역으로 이제 관리해야 된다. 가능하면은 그 냉각하는 구역은 격벽이 되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이제 냉각하기 위해서는 쿨라 같은 거 이제 붙여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리고, 쿨라가 아니라도 이제 선풍기를 써도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선풍기를 쓰든지, 대신에 이제 선풍기 같으면은 청결하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쿨라를 쓰면서 선풍기를 이제 같이 쓰기도 하고, 물론 뭐 꼭 이러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2시간 내에 이제 10도 이하로 떨어뜨려야 된다 하는 건 이제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곰국을 끓인다 이런 식으로 아주 팔팔 끓일 때, 요럴 때는 그 안에 손 내부에 이제 그 진공이 형성됩니다. 그러면은 온도도 올라가고 진공이 형성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포 형성군, 요거는 이제 현기성입니다. 산소가 없는 여건에서 잘 자랍니다. 그 현기성균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현기성균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지구의 최초에 이 산소가 없을 때 이제 생긴 균이죠. 그러다가 이제 산소가 생기니까 본인으로서는 이제 환경이 오염된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제 많은 균은 이제 멸종을 했겠죠. 그 중에 이제 어떤 균들, 이런 균들은 아포라고, 아포라는 것은 이런 막을 싼다는 겁니다. 막을 싸고, 내부는 이제 살아가는 시스템을 굉장히 단순화하고, 그래서 안에 이제 자기 그 시스템을 탁 컨텐스하게 단순화시켜가지고, 막을 싸가지고 살고 있다가, 만일에 이제 우리가 팔팔 끓이는 그런 거에서 공국을 끓이는데 그게 아포 형성 고장 하나 있었다 그러면은 이놈이 진공이 되고 하는 여건에서는 이제 깨어납니다. 깨어나는데, 그런데 이제 아포 형성군은 100도씨 가열을 해도 3일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놈이 이제 깨어났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식힐 때 이제 그 식히면은 그럼 뭐 90도, 80도, 70도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 100도 이럴 때에서는 활발하게 정식을 하지 않지만은 80도, 70도 요런 이제 온도를 첨가할 때 활발하게 이제 정식을 합니다. 아포 형성균이. 대표적인 이제 아포 형성균은 보트리우스, 보트리우스가 내는 이제 독이 보트리움입니다. 우리 이제 그 보톡스 만든다는 거예요. 주름이 생기고 할 때 한 방 탁 맞으면 이제 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독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그 독은 얼마나 독하냐 그러면은 아주 소량만 이제 그 식품에 들어가도 사람이 적사합니다. 요 독이 이제 뭐 문제가 된 사례 같으면은 미국에서 이제 칠면조 사료로 옥수수 같은 거를 이제 수입을 하는데 그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벌크선 안에 이런 이제 옥수수를 꽉 쥐어가지고 이제 그 대서양을 이제 건너가면은 그 안에는 고온 가스 배지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진공이 형성되잖아요. 거기서
이 보톡스, 보투리우스 이제 균이 이제 증식을 해서 그 보투리움이 들은 그 독소를 이제 먹으면 그런 옥수수 사료를 먹고 칠면조가 수만 마리 폐사를 한 그런 이제 유명한 사료가 있죠. 그 우리도 이제 이런 곡류 같은 거를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수입하잖아요. 그럴 때 관계 당국이나 이제 수입하는 분들이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이 요런 이제 그 보트리우스 요런 이제 독성이 있나 하는 게 이제 가장 자연독이라 그러잖아요. 이 독에 이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아포 형성군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 조상들은 콩국을 끓이고 나면은 식히는데 반드시 이제 그냥 안 식히고 휘저어서 식힙니다. 휘저어서. 왜 휘저어 식히냐면은 휘저으면은 안에 이제 상수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이런 보트리오스균이 그 진공이 아니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멸되고 이제 정식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죠. 통조림을 만들 때, 뭐 진공이 형성돼 버리잖아요. 진공이 형성되면은 그러면은 이때 이제 보트리오스균이 이제 정식을 많이 합니다. 미국 사회는 가정에서 지금도 통조림을 만들어 먹는 이제 전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통조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트리오스 이제 균에 의한 중독 사례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통조림을 가정에서 만들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죠. 그러면서 통조림을 만들 때는 100도로 해서 이 아포 형성균이 사멸되지 않기 때문에 온도를 120도까지 올려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압에서는 온도가 120도에 올릴 수 없지요. 그래서 이제 통조림은 먼저 탈기를 해서 진공으로 잡고 난 다음에 그걸 이런 이제 고압 멸균 솥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압력을 쭉 올리면은 2기압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온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20도 정도 압력을 그 고압에서 120도 이상, 121도 이런 식으로 해서 20분, 30분 멸균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아포 형성균을 이제 잡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실제 그 높은 사이라 해도 지리사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그 물을 끓여 보면은 산에서 이제 아무데나 물 못 끓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은 산에 산장에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보려고 물을 끓여 보면은 온도가 100도 잘 안 올라갑니다. 물이 팔팔 끓질 않아요. 그래서 라면을 좀 덜 끓은 물에 이제 불어 가지고 이제 먹는데 그래 먹어도 이제 맛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린 거는 온도를 3일 몫을 올리고 나면은 냉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냉각을 60도에서 10도 사이를 빨리, 그러니까 2시간 내에 통과시키지 못하면은 그 식품은 안전하지 못할 수 있다.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거 하고, 다음에 이제 팔팔 끓인데 이런 거는 식힐 때 반드시 이제 휘저어 줘야 된다. 그래야 공기가 이제 들어가서 아포 형성균이 생기지 않는다. 정식하지 않는다. 요거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